50년 동안 국민들에게는 재미있는 웃음을 안겨주고 또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인 분이 있습니다. 베테랑 개그맨이지만 여전히 무대에 서는 것이 떨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지리산으로 이사온 개그계 대부, 개그계 단군 전유성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화면으로 봤었는데 네. 화면으로 볼 때는 그런 코너까지 있었잖아요. 전유성을 웃겨라요. 네, 네, 있었어요. 좀 그렇게 무뚝뚝하고 약간 웃음기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신지 실제로 궁금해요. 사실은 예. 소리 내서 웃지 않을 뿐이지 잘 웃거든요. 예. 근데 제가 처음 데뷔했을 적에 많은 선배들이 좀 너 표정이 너무 무뚝뚝하다고 웃으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 희극을 하는 사람들은 꼭 웃어야 되냐. 그러니까 다 그렇대.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나는 웃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반대로. 그렇게 해서 좀 웃음을 좀 참았던 거지. 그렇게 안 웃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청개구리 심부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차별화. 차별, 그 표현이 차별화죠, 훨씬 더 차별. 좋네요. 네, 차별화. 네, 네. 예. 근데 예전에는 정말 TV에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셨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뜸하셨던 것 사실은 같아요. 그거 맞죠. 이제 불러주는데도 없고 그 어느 날 방송을 하다가 나이가 이제 그 점점 그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를 좀 떠나고 싶어서 예. 그 방송을 접고 내려가서 사실은 일반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일반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연예인이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 그래서 그 뜸하게 했었다가 요즘에 후배들이 뭐 몇 년 됐으니까 해보는 게 어떠냐고 자꾸 등 떠밀어서 네네. 그 떨리는 마음으로 등 떠밀려서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22일에 전주에서 이제 공연이 네네. 있어요. 이게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공연인데 어떤 공연인지 살짝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제가 TV에서 나올 적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네. 대사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네. 공연 현장에서요. 네네. 원래는 2시간짜리 중에 제가 한 5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후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사실 후배들 나오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연출하시는 우리 후배가 예. 형은 조금만 나오세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는데 한 30분은 나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7분만 나오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10분 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실제 전유성 씨는 7분 나온다고요? 대신 전체적인 구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의 웃음을 보여드리려고 하죠. 예를 들자면 후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공연 전에 그 유명한 개그맨들이 그 손님들 좌석을 안내해 준다든가 표를 받는다든가 예. 또 중간중간에 바바리맨으로 등장하는 우리 얼굴 알려진 후배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 그러면 이제 행권 추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연 전에 이제 그런 공연을 한다든가 또 그 가수인데 시간이 없어서 예. 그만하세요 그러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친구들 마저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순서가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갈 때 로비에서 마저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뭐 그런 웃음 코드들을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 방송에서 너무 또 많은 걸 지금 알려주신 건 아닌지 아니, 걱정되네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수들 같은 경우는 데뷔 몇 년 공연, 뭐 디너쇼 아니면 뭐 콘서트. 네. 근데 개그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연을 크게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디너쇼를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예. 재작년에 박미선 씨가 했고요. 또 작년에는 이마룡 씨가 데뷔 40주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올해 제가 이번에 이제 50주년이 50주년. 되니까, 네.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보면. 네네. 근데 이걸 또 선생님께서 직접 기획을 다 하신 건가요? 제가 기획을 하지 않았어요. 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예. 집에 한번 오시면 청소도 안 하고 예. 정리도 잘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제가 뭐 50년 된 걸 챙기겠어요.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그러니까 30년 이상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형님 올해 50주년인데 뭘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 하긴 뭘 하냐 그냥 쓱 넘어가지. 예. 근데 30주년 때는 제가 뭘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준비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제 공연 준비를. 예.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좀 떨린다였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걸고 하지? 평생 안 해봤는데 떨린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좀 안 하겠다고 야 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예. 그랬더니 대관료를 세 군데 이렇게 다 줬기 때문에 아 이미 그걸 다 물어내야 된다고. 그게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등 떠밀려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출연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혹시 이제 또 오늘 보고 당장 좀 한번 가봐야지 할 수도 양희은 있거든요. 씨도 나오고 가수 양희은 씨. 네, 네. 오. 전영록 씨, 뭐 권인아 씨, 또 강원래 씨 같은 분들이 이제 횟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출연을 해주시고 또 코미디 후배들, 개그맨 후배들 중에 그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선배들의 코미디가 있었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는 거. 예, 그거 예. 전부 다 외웠었거든요.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해보실래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 치치카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저도 알 이거였는데 정도니까요. 예. 이제는 그 20대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대신 괜찮아요를 많이 외우고 있어요. 최양락 씨하고 김학래 씨가 했던 거를. 예. 그래서 요즘에 코드는 이건가 보다 해서 최양락 씨하고 김학래 씨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출연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집사람들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번 전주 공연에는 그 진짜로 집사람을 했던 이경혜 씨가 예. 무대 날 팽개치고 딴 여자랑 같이 무슨 짓이냐고 따지러 오겠다고 그래서 한번 와서 따져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아니 그러면은 많은 후배들이 또 나서서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공들여서 좀 꼭 같이 하자 하는. 네, 그래서 그 후배들, 최양락 씨하고 김학래 씨는 아. 특별히 좀 공을 들여서 얘기를 좀 했죠. 예. 그러면은 이번 공연에서 좀 맛배기로 선생님 나오는 건 짧으니까 네. 뭐 다른 거 좀 뭐 소개해주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전주 공연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공연 때는 예. 제가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공연이 있거든요. 제주 공연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어차피 이거는 이제 저기 전라북도에만 나가기 네네. 때문에 시원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저는 언젠가 그 낙타를 한번 끌고 개그 콘서트에 한번 출연하고 싶었어요. 진짜 낙타요. 진짜 낙타. 근데 낙타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 제주도에 갔더니 낙타 사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낙타를 한 마리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 공연하는 도중에 제가 낙타를 이렇게 끌고 나가서 최양락 씨한테 여기 저 고비 사막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럼 뭐 여기서 한 20만 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야, 한 50년 걸리겠네. 그러고 그 끌고 나가면 보는 사람들은 아마 낙타 그 코미디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그 공연장이- 20대 때서부터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낙타 끌고 나오는 거. 이번 50주년에 한번 나옵니다. 아니 공연장이 야외는 아니죠? 야외는 안 해요. 실내에 낙타 지금 들어갈 계획이 그 지금. 예. 최근에 새끼 난 지 한 3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실러가지고 출연시켜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지금에라도 실현시키려는 게 그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기억들이나 그런 아이디어들. 거는 이제 그 메모죠, 메모. 음. 메모를 열심히 잘 해뒀다가 예. 찾아보면 이걸 내가 언제 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하는 것들이 아하.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후배들이 공연을 기획한 것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좀 전유성 선생님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많은 후배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보면 실제 방송은 안 나오시지만 뭐 자막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특히 이제 몇 명의 후배들이 제 네.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국 들어오자마자 예. 사회 나오자마자 저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뭐 최양락 씨 같은 경우, 김학래 씨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사회생활을 좀 더 하고 왔더라면
다른 사람 얘기들도 더 재밌게 더 많이 했을 텐데 저 하나 먼저 알게 된 것 때문에 소재의 폭이 좀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래도 후배들이 그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알고 있다는 건 뭐 먼저 만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또 존경의 의미를 항상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삥 치지 않으면 됩니다. 후배들한테 한테, 네.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네, 해코지 네, 안 네, 하고 네. 뭐 일을 소개해 줬다고 해서 네. 얼마를 뛴다든가 이제 음. 관례처럼 하는데 저는 네. 그거 하기가 굉장히 아. 껄끄럽다고 그러나 쑥스럽다고 그러나 예. 그걸 참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일을 소개해 주고 100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50만 원만 나와. 뭐 그런 경우도 예. 종종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하지 투명하게. 말자. 아. 근데 이번 쇼의 부제가 사실은 떨려요. 이거예요. 네, 정말 떨렸어요. 네. 뭘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텐데 굉장히 좀 떨렸죠. 근데 50년 네.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정말 계속 떨리세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그 개그라는 게 패턴이 자꾸만 바뀌거든요. 우리 시대에 했던 걸 지금 하면 아재 개그라고 그러고 뭐 허무 개그라고 그러고 예. 뭐 구식이야. 요즘에는 그 판단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아, 그건 재밌다. 그건 재미없네. 에이, 뭐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 이렇게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가면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요즘 개그는 예전보다는 스토리 안에 짧게 막 계속해서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웃어주더라고요. 쇼비디오 자키 네. 할 적에 보통 7분짜리 나가면 예. 우리가 쉬어본 적 있어요. 한 25번 정도는 웃겨야 된다. 23번이면 평작, 아. 21번이면 실패. 예.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쉬어보게 했더니 7분 정도에 한 40분 정도 웃겨요. 아. 굉장히 빨라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개그맨이 나온다고 해서 웃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 줄거리 어떤 얘기인가를 보고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장하면 웃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빨라졌죠. 네. 그리고 또 노래 가사도 우리 때 그 통기타 치는 사람들 가사보다 훨씬 긴 노래 가사를 랩으로 막 예. 수십 배 어떻게 보면 수십 배일까 한 10배 되는 가사를 가사량이 소화를 엄청 막 많아졌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개그맨 생활을 50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시험을 뭐 탤런트를 보셨다는. 그러니까 처음엔 뭐 텔레비전에 없던 시절에 제가 이제 태어났을 적에는 그 막연하게 영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고 또 그중에 그 전영록 씨 아버님 황해 선생님 같은 액션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렸을 때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황해 선생님이 늘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주름이 여기 일자로 이렇게 두 개가 져요. 그 연습을 초등학교 때 하도 해가지고 초등학생일 때 이미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일자로 두 개 막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탁 쓰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TV라는 매체가 나오니까 이제 탤런트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해서 그 탤런트 시험을 해봐야지 보시고. 했더니 늘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키였어요. 그때는 지금도 178cm였는데 지금도 큰 키시죠. 예. 그럼 탤런트 시험 보러 가면 한 10명씩 들어가거든요. 보통 10명씩 들어가요. 예. 네, 1100번부터 1101번부터 뭐 10번까지 들어오세요.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쭉 보고 야, 너는 키가 몇이냐? 178입니다. 그래? 자, 옆에 이렇게 네. 옆에 사람한테 질문이 가는데 4번 중에 3번 다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고 키가 안 몇이냐? 물어보죠. 끝이에요. 키만 물어보고 그리고 뭐 네. 어떤 여자 탤런트 지망생한테는 뭐 집이 어디냐서부터 뭐 별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참 뭘 시켜보지도 않고 떨어뜨리는 게 참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사람을 뽑을 땐 저렇게 뽑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코미디 시장 단원들 뽑을 적에는
개그맨 시험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만 와라. 지원 자격이 3번 네, 이상 네. 떨어진 사람. 왜냐하면 그 개그맨 시험 볼 적에 그의 시험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워낙 소수를 뽑기 때문에 더 소수를 또 그럴 수도 뽑고 있고. 1000여 명이 오고. 예. 그러면 한 3파트가 시험을 보는데 여기 들어가서 될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심사위원에 네. 따라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굴하지 않고 4번, 5번씩 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수 예.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떨어졌는데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기본 틀을 정해놨었죠. 아하. 그렇게 했는데도 남아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방송계는 어떻게 발을 좀 딛게 되신 건가요? 탤런트 시험을 계속 낙방하시고. 그래서 이제 네. TV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다음에는 이제 코미디언 아니면 가수였어요. 가수 노래를 못하고 또 한다고 그러더라도 네. 어디 가서 갑자기 부르겠어요. 그래서 코미디를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건 아닌데 중학교 때 졸업할 적에 예.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하나씩 기념대라고 써주는 것도 네, 있죠. 그래서 그때는 사인지라고 그랬는데 뭐 전유성에게 붙여주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뭐 이런 거, 또 뭐 해주고 싶은 명언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라이보이 2세라고 쓴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서 제가 후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을 찾아갔죠. 찾아갔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 아니었어요. 녹화장에서. 예. 멀리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스타들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녹화 때마다 찾아갔다가 화장실에 가시길래 예. 제가 슬쩍 쫓아가서 선생님 코미디 원고 누가 써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당신께서 직접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불쑥 제가 써가지고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대답도 써가지고 와라. 대답도 듣지 못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이쿠이 내가 무슨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망발을. 예. 그리고 돌아와서 썼죠 제가. 실제로 이제 써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몇 주에 걸쳐서 써서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제 거를 고쳐서 하시더라고요. 몇 개를. 지금도 개그맨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야 뭐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종려나무를 소재로 해서 해봐라, 이 컵을 소재로 해봐라. 그럼 또 막 이렇게 그 몰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몇 주 만에 찾아갔더니 바로 저를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써줘서 가방 들고 다니고 심부름하고 하면서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예. 설렁탕 2그릇 시켜라고 주문하고 하면서 그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을 했었죠. 아니 근데 그 이제 프라이보이는 제 나이 때도 그냥 이름만 들어본 그렇죠. 정도의 스타.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대단한 코미디언이셨던 그렇죠. 거죠. 구봉서 선생님 별명이 막둥이였어요. 오부자라는 예. 영화에 후라이보이가 더 위고 막내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선배님이죠. 어허.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중고등학교 때 써줬던 그 후라이보이 2세가 되거라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보면 또 찾으신 건데 네. 그럼 그때부터 좀 뛰어나셨나 봐요. 남들 웃기고. 그런 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보통 얌전하면은 그런 문구를 안 써주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 피난 세대거든요. 그래서 장남은 그래서 서울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한테로 보냈다가 1학년 다녔는데 도저히 애가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키울 수가 없다 할머니가 기부업하시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보내서 2학년, 3학년을 다니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제 말투에는 경상도 말투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자꾸만 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놀기 시작을 했죠. 이제 혼자 노는 게 뭐 책 보는 일 그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닐 적에 영향을 줬던 제가 그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중등부 담임 선생님이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책을 저한테 많이 권해주시고 책 본 걸 반드시 메모해둬라. 예.
반드시 메모를 안 했죠. 저는 말은 안 들었는데 그분 덕분에 책 읽는 요령도 많이 생기고 해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지내.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중학교 때 예. 소풍 가서 이제 좀 아이들과 좀 뭘 어울리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이름이랑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유성현이라는 친구예요. 전유성, 유성현 이제 네, 뭐 그래서 한 묶음처럼 또. 예.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하고 예. 봉서 선생님이 했던 그 코미디를 우리가 가서 보고 네. 그걸 표절해서 소개할 때 전유성현입니다. 뭐 이러고 예. 했었죠. 그걸 보고 기억에 남았던 친구들이 거기 한마디 적어준 게 어떻게 보면 네네네. 인생이 또 이렇게 이쪽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개그 콘서트를 최초로 제안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건 만드시고. 사실 좀 오해가 좀 많아요. 어. 개그 콘서트는 그 개그를 가지고 그 가수들처럼 라이브로 공연했던 먼저 했던 친구는 컬트 삼총사가 시작을 했고 그 또래의 백재현 씨가 예. 그 개그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와서 그 연출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연출 전공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조금 같이 참석을 했는데 백재현 씨 공이 크죠. 그리고 그걸 보러 온 친구가 김미화 씨가 여러 번을 보면서 이거 공중파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이름만 자꾸만 나오는데 사실은 백재현 씨 얘기가 자꾸만 안 나와서 제가 백재현이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해서 야 미안하다 나만 자꾸 안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그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뭐 여러분이 같이 하셨고 공동 작업이었죠. 공동 작업을 했는데 가장 선배님이시니까 또 네네. 이름이 계속. 네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뭐 그럼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선생님이 최초인 거 이건 이제 또 부정할 수 없는 게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네네. 개그맨 전유성입니다. 이걸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저희야 뭐 개그맨, 개그우먼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코미디언이라고 했었죠. 네. 희극인이나 어떻게 이 개그맨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셨어요? 저 통기타 치는 가수들 무대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활동을 쭉 했고 그때 동아방송의 영시의 다이어리라는 그 심야 DJ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윤영주 씨가 진행을 했는데 그 세시봉에 나오는 친구이기도 하면서 그 제가 원고를 썼어요. 개인 스크립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작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작가도 윤영주 씨 집에 같이 살면서 친하니까 원고를 쓰기 시작을 하면 그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거기에 출연하는 통기타 가수들의 그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그 가수들만 쭉 나오니까 좀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PD가 얘기해서 제가 출연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적에는 개그 스타 전유성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도 모르는데 개그 스타 전유성입니다. 요즘엔 그렇게도 하던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공개 방송이 끝나고 생방송 하러 들어간 시간에 그 당시에 영어 선생님으로 날리던 신동훈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방송 중에 내가 개그 스타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 개그하는 사람이니까 개그맨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개그맨이라고 하고 다녔죠. 그래서 어떨 때 어디 출연하러 가면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관객들한테 코미디언과 개그맨은 다른데 뭐가 다르고 한참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그맨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기도 했는데 저는 코미디하고 개그하고 그렇게 구분을 사실 두지를 않았어요. 그냥 웃기는 건데 똑같은 건데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세요가 아니고 뭐 요즘 건강 계단, 계단을 뭐 올라가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해서 걷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사용한 게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저는 구분을 두지 않는데 나중에 뭐 방송 출신이다 또 뭐 몸을 사용해서 하면 그렇고 뭐 이 말만 갖고 하는 사람은 이렇다 그러는데 뭐 심영래 같은 경우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선생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 사위하고 딸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제 딸이 결혼했을 적에 좀 도시가 아닌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위 직장도 이제 도시에 있고 자기도 근거지가 도시였는데 한번 내려가 보서 살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한번 와보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지어줘서 도시 살던 아이들이 여기 내려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여기 제가 20년 전쯤에 여기 앞에 서진암이라는 암자에 내려와서 몇 달 동안 있었던 게 인연이 돼서 이쪽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고 제가 전주 임실의 예원예술대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러 올 적에 거의 매주 오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다른 데 가서 살게 됐는데 결국엔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제가 여기 자주 오는 카페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밥집에 나물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 먹고 나니까 이 카페가 눈에 띄어서 왔어요. 그때 늘 손님이 한가하게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주인을 만나서 같이 요즘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못하지만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아주 한가롭게 오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그 지리산 둘레길 2코스 끝나는 데거든요. 그 조금 지나가면 아까 그 카페 앞에 3코스 시작하는 데인데 여기가 끝나는 데면서 3코스 시작하는 데라서 이 동네 아주 민박집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생각을 좀 바꾸거나 새롭게 표현을 만들어내시거나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인데 이제 선생님이 하신 것 중에 뭐 지금이야 뭐 심야 영화 또 명절 때 뭐 통행료 좀 뭐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것도 제안을 하시고 만드셨다고. 그렇죠. 네. 저는 제 제안 때문에 했으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한 20년 동안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해왔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명절 때 전 국민의 3분의 2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 집에 가는데 네. 고속도로라는 게 말 그대로 고속으로 가니까 고속도로비를 받는 건데 네. 고속으로 못 가는데 무슨 고속도로비를 받냐. 그 5시간이면 가든 부산을 12시간 걸려서 가는데 차라리 주차비를 받는 게 어떻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느 해부턴가 보니까 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전유성이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동시성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생각을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획을 이제 공연 기획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제목들이 진짜 선생님 다우세요. 보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 네,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 또 반려견을 위한 음악회. 네, 개나 소나 콘서트.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을까 싶은 것들을 항상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청첩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그날 결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신랑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 신랑 신부의 얘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 문장으로 청첩장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문장 그대로 하면 이 친구들이 깜깜한 데서 결혼식을 하나?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들의 각오를 쓰는 결혼식 문장을 쓴 청첩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인쇄는 청첩장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세련되게 잘하거든요. 예. 모양들도 많고. 문장은 자신들이 결혼하는가 그렇게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청첩장을 제가
후배한테 예. 선물로 했어요. 김지선 씨한테. 그랬더니 또 올해는 3.1 운동 한지 독립선언 한지 100주년 예, 해다 그래서 그럼 좀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독립선언 하는 해. 독립선언 한네. 네. 그래서 독립선언 하는 날. 아. 그래서 신랑 신부 독립선언 하는 날이라고 만들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예. 이렇게 독립선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 그러면 제가 허락해 주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나와서 주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랑 네. 신부가 자신들의 각오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신부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긴 하지만 굳이 주시겠다면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보러 오시겠다면 숙식 제공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모님께 먼저 독립을 허락받고 양가 부모님께 마지막에 저한테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죠 도마 예. 같은 거 망치로 딱 독립을 화하노라 뭐 이렇게 땅땅땅. 하니까 뭐. 예. 또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자꾸만 예. 다르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동안 많은 후배들을 극단에서 가르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네네. 어떤 후배들이 있는지 뭐 워낙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오늘 이 뭐 자리에서 알려진 한번 또, 사람들 신봉선, 신봉선 씨를 이제 교육을 100명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매주 1박 2일씩 이렇게 예. 했나? 아니요 주말마다 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보니까 나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을 모아놓고.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생각을 바꿔서 그 친구들을 많이 시키고 그 제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 신봉선 씨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근사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탤런트 누구랑 사귀었는데 어느 날 뭐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참 재밌다. 그때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을 시키니까. 그래서 신봉선 씨, 그 안상태 씨, 그 안어봉 씨, 네. 황현희, 박휘순, 김대범, 또 그 요즘 먹방에 많이 나오는 김민경, 뭐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 네. 아니 근데 뭐 개그맨 후배들이야 좀 나눠주고 가르치고 이럴 수 있다 쳐도 배우랑 또 마술사 이거는 참 인연이 닿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둘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냥 마술을 제가 좋아했어요. 아마추어 때부터 좋아했고 네. 그래서 이응선 할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뭐 가르쳐 달라고 그 할아버지는 살짝 저한테 잘 담배 없어지는 거, 동전 없어지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고 네.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외손자 김정호 씨라고 마술을 하던 그러니까 이은결 씨, 최연호 씨 전에는 김정우라고 예. 할아버지 외손자가 날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그 할아버지 공연 기획을 하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8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기리는 마술 경연대회를 계속 매년 하고 그러죠. 그럼 후배들이 오는 이유가 뵙고 싶어서도 있지만 또 고민 얘기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이홍렬 씨가 예. 환갑이 됐더라고요. 60이 넘었어요. 네, 이동기, 전영록 씨가.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환갑 넘은 후배들아, 나랑 맘먹어도 좋다. 한 40년 형 소리 들었는데 예. 이제 와서 뭘 형이라고 안 그러고 반말한다고 그러고 이제 뭐 아우 저놈이 나한테 반말하네. 만나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맘먹고 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아 오늘 뭐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들으려면 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딴 일단 데서 했던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요? 같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KBS 전주방송총국에 선생님을 또 모신 이유가 우리 지역으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지리산 자락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오시니까. 뭐 네. 지리산 산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면 예. 아우 산에서 내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뭐 그런데 지리산에 산다고 해서 예. 지리산에 사는 건 아니고 지리산에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아, 아파트에 사세요? 네. 아, 저는 또 산 속에 뭐 그게 이렇게 다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리산 이쪽으로 이제 좀 이사를 해야겠다. 뭐 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이쪽 지역과 이쪽에 뭐 와서 연관이 뭐 있다든가. 한 20년 전에 어느 암자에 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인연이 돼서 그쪽으로 올까 그러다 사정이 여차저차 못해서 다른 데 가 있다가 그 전에 우리 사위하고 딸을 먼저 가서 살도록 해라. 아, 그래서- 우리 저희 네네. 이노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기회가 돼서 이노를 이사 왔어요. 이렇게 이사 그래서- 와 보니까 어떠세요? 와 보니까 딸아이가 잔소리를 무진장 많이 해서 딴 데로 갈까 생각하는데 이제 잔소리가 좀 줄었습니다. 아, 아니 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또 후배들 또 양성을 하시고 안 좋은 할 거- 거예요. 아, 여기서는 그냥 아유 오래 했어요. 아, 20년 이상 해서 이제 네. 그만하려고 그래요. 아니 또 전북 지역에서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 분이 아니 있을 텐데. 후배들 양성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선배들 양성하는 것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만을 할 생각입니다. 아, 이제는 이 자연과 함께 좀 네네. 보니까 따님하고 이제 사위하고 우리 지역에 내려서 살고 먼저 가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사위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장인어른과 사위. 네, 그 친구가 그 제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잘 들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친구도 마술을 좋아해요. 아, 공통점이 또 있네요. 네, 네. 좋아하는 그래서 게. 예.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마술하는 거 뭐 이렇게 파는 걸 사가지고 우리 딸아이랑 연애할 때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놀랄 줄 알고 보여줬는데 어이없다는데 웃으면서 본격적으로 마술하는 소위 최연호 씨가 있는 네. 그 마술 바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왔더니 거기서 조그만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술하는 게 재밌어서 관광버스 기사가 예. 1년에 2번씩 손님들 이렇게 같이 오. 오셔서 마술도 보고 그래서 제가 와서 개인 지도를 좀 더 시키죠. 아, 선생님이 개인 더 좀- 잘하시죠, 마술? 아니요, 저 이제는 잘 네. 못해요. 제가 하는 건 반드시 걸립니다. 90% 이상이 걸려요. 아. 걸리기 때문에 꼭 얘기하죠. 제 거는 엉성하니까 걸리더라도 발견하더라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끝나고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만 가르쳐 주고 반만 가르쳐 아, 근데 이제 뭐 아까 여쭤봤지만 이제 후배 양성은 이제 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도 남원에 왔으니까 뭔가 또 샘솟는 아이디어로 뭐 해보고 싶은 건 따로 또 없으세요? 개그 쪽 이런 거 말고라도? 저는 그 지리산에 오니까 예. 흑돼지가 유명해서 아,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 남원에서 전주 쪽으로 오는데 버남 1터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그 터널 모양이 너무 재밌어요. 터널이 이제 보통 하나는 크고 작고 아니면 높고 낮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위아래가 그래서 좀 다르거나. 또 네. 사이즈가 두 개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적당한 크기로 떨어져 있는 똑같은 터널 구멍이 있어서 예. 아 저거를 흑돼지가 유명하니까 흑돼지 콧구멍으로 해서 돼지 콧구멍을 만들면 어떨까? 아, 그 앞을 이렇게 칠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설치 미술로. 예.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 돼지 우는 소리, 꿀꿀 소리가 들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그 흥부전을 좀 재밌게 만들어서 그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놀부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대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흥부가 형을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왜 내 거 다 갖고 갔냐. 그래서 현대판 그 모의 재판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또 놀부가 항소하고 그럼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소재나 또 지나가는 그 터널 모양을 보고도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네. 내주셨네요.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 근데 저는 듣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거기 바꿔놓으면. 네.
특히 저는 사이렌에서 약간 혼자 빵 터졌습니다. 네. 돼지 꿀꿀꿀 소리가 나면 네, 얼마나 네. 웃길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뭐 이렇게 평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도 보면은 이렇게 개그적인 요소나 재미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미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죠. 지금까지 어떤 공연은 보면 그 잘하는 것만 자꾸만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는 저 어디 심사 받으러 나갈 때나 잘해야 되고 예. 대중들이 모이는 데는 재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그 대학 교수가 전 정말로 봤어요. 예술의 예. 전당에 공연을 갔는데 해외 유명한 뮤지션이 왔는데 첼로 연주하시는 분이 긴장을 하셨는데 삑사리가 나더라고. 삑 소리가 나니까 그분도 놀라고 관객들도 놀라고. 네. 근데 그분이 한 번 더 그 소리를 또 냈어요. 삑 소리를 2번. 그 좀처럼 낼 수 없는 소리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사람 식은땀이 흘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공연이 훨씬 대중들은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 식당도 예전에는 맛있는 집은 손님이 온다 이랬잖아요. 근데 좀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인이 좀 재미나는 사람, 웃기는 사람, 혹은 사연이 있는 사람, 예. 뭐 그런데도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그맨 하면 사실 유행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유성 선생님의 유행어는 후배들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 따라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 전유성 때 그거. 네. 저는 그게 대표적 유행어라고 혼자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유행어를 저는 의도적으로 일 수도 있지만 예. 안 했어요. 대신 야 하령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제 뭐 일주일만 젊었어도 다른 젊은 분에게. 오빠 뭐 이런 말들을 네가 하면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뭐 용대라 용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아니 선생님은 그냥 전유성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서 유행어가 따로 필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해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50주년 공연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무대에 이제 올라간 만큼 또 그 위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실 텐데 재밌는 모습을 네. 어떠세요? 지금껏 50년 걸어오시면서 전유성 개그맨 전유성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뭘 네.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저는 준비를 했던 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술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몸이 아파서 예. 3월 14일서부터 전혀 못 마시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공연을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공연 네. 그 중간에 비 올 때마다 한잔 해야 빗소리.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참기 힘들죠. 네. 그러면 공연이 지금 5회로 예정은 일단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는 데는 더 예. 많은데 그 아마 공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네. 적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이제 본전 될 때까지 하려고.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건 그럼 제주 공연이 마지막 공연인가요? 지금까지 제주, 대전이 대전? 남아 있고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예, 예. 폐막식 때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공연 어쨌든 좀 투어를 마치시고 나서 네. 그럼 이제 딱 공연 끝나면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해 두신 거 혹시 있으세요? 자야지 뭐 이 생각. 자면서 네. 자기 전에 한 잔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이제 공연 끝나고는 한 잔 네, 하실 생각은 네. 있으신가요? 네네. 어. 특별히 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정말 잠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계속 몸 상태가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낮잠을 자거든요. 예. 2시부터. 근데 이걸 3시부터 녹화를 하니 낮잠을 못 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보러 와주실 또 우리 관객 여러분께 이 공연은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와서 봐주십시오 하고 그냥 열린 홍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쑥스러운 건데 그 무대 코미디는 TV에서 보는 코미디하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그 실제로 나와서 하는 코미디를 볼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극장 쇼에서 코미디를 많이 했는데 가수들의 콘서트들만 많죠. 근데 코미디를 직접 그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연을 보시면 그 TV에서 보셨던 것보다 훨씬 감동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현장 코미디를 최근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TV처럼 웃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또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TV보다 더 재미있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빵 터지고 이게 흐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렇겠죠. 호흡이 다르고 네. 관객이 다르면 또 그 하는 것도 다르게 하죠. 예. 그러니까 좀 애드립도 하고 뭐. 열린 마음과 좀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면 또 접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예전에 가는 그 것도. 예. 구봉서 선생님 코미디 하는 걸 극장쇼에서 가서 네. 봤어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동네 노는 친구들이 1회서부터 표를 사갖고 3회까지 다 보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구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건 니네 엄마다. 이제 마지막 네. 대사예요. 그럼 이제 빵 터지는데 그렇다면 그건 그러니까 객석에서 1회 때 보내가 니네 엄마다. 그러니까 니네 이모야 임마. 이러시더라고요.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터졌던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아, 맞아요. 현장 코미디의 또 그 재미를 네, 이번에 오셔서 우리 관객 여러분께서 한번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준비 잘 하셨죠? 이런 걸 여쭤보기도 참 민망합니다. 네, 대답하기도 그러네요. 네, 그럼 이번 공연부터 해가지고 남은 공연 또 네, 추가적으로 잡히는 공연까지 성황리에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드신데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찌가 궁금했어요, 뭔가. 네, 감사합니다.